이슈 1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긴급 대선판 기울었다. 네, 대선판이 어떻게 기울었는지 제가 주말에 벌어진 일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시작 때는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려 있죠. 다른 거 부탁드리기 전에 이 좋아요 버튼만 살짝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가 많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 우리 방송이 이렇게 쭉 어디로 올라가는 걸 제가 얘기를 하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깜빡하신 분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제가 주말에 그 전직 의원을 만나서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이분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지금 이제 이 다음 총선을 노리는 분인데, 그리고 선거에 꽤 상당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잘 하는 분이라 그분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아직 18일 정도, 16일이죠. 16일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역전을 하기에는 이 판이 쉽지가 않은 판으로 굳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민주당 여당 의원인데 왜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오히려 16일, 17일 남았으면은 선거는 이게 생물이니까, 톡톡 살아생기는 생물이니까 일주일 남겨놓고도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유, 내가 김 박사한테 어떻게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겠느냐, 뻔히 다 아는 고수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판이 기울었다는 얘기, 나도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거듭 질문한다. 어떤 근거로 이 판이 기울었다는 얘기인지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지금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1시간 넘게 얘기를 한 거라 상당히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여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가 또 이 기자로서, 취재 생활 30년을 한 기자로서 굉장히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얘기는 수도권 분위기가 아주 싸늘하다 못해 아주 냉담한 그런 분위기로 점점 흘렀다. 자기가 유세 현장을 지금 아주 여러 차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특히 서울에서 오히려 바람이 일어서 쭉 밑으로 내려가야 해도 지금 들똥말똥한 상황인데, 서울에서 바람은커녕 갈수록 아주 차가운 냉기가 흐르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유세 현장에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겠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세 현장뿐만이 아니로 이렇게 공식적인 선거 운동을 해서 돌아다니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든다. 그러고 이렇게 악수를, 이 선거를 해본 사람들은요, 악수만 해도 알 수가 있다군요.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도저도 아니고 다 싫어하는 사람인가. 이게 악수를 하면은 여기서 전해오는 뭐가 있답니다. 그거는 이제 선거를 오래 했던 분의 그 노하우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세 현장에서 막 노래가 나오고 이제 민주당의 파란 그 셔츠, 파란 물결이 들고 하면은 주위에서 이 관심 있는 분들이 저거 누가 오는 모양이구나, 누구야, 이재명이구나 라고 하면서 주위에 상인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아무튼 자영업 하시는 분, 아니면 지나가는 분들이 대략 서서 한 10분 20분 정도는 궁금하면 이렇게 서서 얘기도 듣고 노래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도통 이루어지가 않는다. 그러면 유세 현장에 사람이 적지 않던데 그런 상당 부분 다 동원된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거 알면서 물어보느냐고. 어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원된 인력이 반에 넘죠. 그건 지구당 위원장이 할당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서울에서 하면 서울의 당협위원장, 서울의 강북에서 하면은 강북 쪽에 있는 지구당 위원장이 당협별로 한 200명 또는 큰 데는 500명 이렇게 할당이 나옵니다. 또 강남에서 할 때는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그거는 이거 다 아시면서 뭘 여쭤보느냐. 그러니까 반 이상은 기본적으로 동원된 인력, 이 당원 또는 당원의 어떤 그 연계되는 사람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반 정도는 지나가는 사람,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호감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거의 안 보인다라고 수도권의 싸늘한 냉기를 얘기를 주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도권과 이 중도층, 2030 이런 것들을 물론 단일화 얘기는 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수도권 특히 서울이 캐스팅 보트를 줄 것이다. 그러고 중도층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약 20%의 중도층 이 표심, 그다음에 2030이 실제로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들이 여론조사 때 윤석열을 이렇게 지지를 했듯이 이게 표심으로 연결이 될 것이냐 이런 그 나머지 서너 가지 변수가 있다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민주당은 아주 거의 이렇게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이 민주당 바람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현장을 누비는 그 민주당 아주 핵심 인사의 얘기니까 제가 이거는 귀담아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하고 쭉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인의 기본적으로 불투명한 그런 것들이 끝내 물론 앞으로 16일 2주 동안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본인의 그 불투명 이른바 전과 사범이라는 그 말에서 풍기듯이 뭔가 아무튼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들 불명확한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끝내 안개처럼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더라 하는 얘기죠. 그중에 핵심이 바로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에 뭐 요즘 김만배니 뭐 정영학 50억 뭐 100억을 주기로 했다. 또 대법관이 새로 나왔죠.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이름이 또 새로 나왔는데요. 네. 바로 이런 그 대장동 게이트가 아직 뭐 이재명이 물론 본인이 이 대장동 그 프로젝트를 설계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오늘 TV 토론 때 대장동 얘기가 다시 또 전면에 등장을 할 건데 이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역시 이재명은 코너에 물릴 수밖에 없다. 자기가 아무리 그 고정적인 뭐 얼마입니까? 2천억을 성남시로 환수한 게 이게 최대의 치적이다. 그리고 나머지 8천억은 뭐 민간 그거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바로 소수의 7명이 8천억을 나눠 갖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 시민들, 불특정 다수의 아주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고강도의 사과를 하는 방법이 어떠냐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이거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잘못입니다라고 고강도의 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당 일각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버티다 갑자기 사과 모드로 가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쪽은 대장동 게이트가 완전히 뭡니까? 아주 아킬레스건이라면은 윤석열 후보는 한때 검찰 사주, 검찰을 사주해서 뭐 어떻게 한 검찰 사주 지금 뭐 쑥 들어갔죠. 얘기 자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부동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부동산 문제와 아이들 교육 문제 아닙니까? 여기 하나 더 하면은 이제 군대 문제까지 이렇게 아주 영린을 건드리는 게 3개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검찰 사주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활하고는 훨씬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체감으로 느끼는 바로 이 부패 그 감각, 이거는 뭔가 좀 부패하고 잘못한 거다라는 게 대장동 그 게이트가 이른바 검찰 사주 의혹보다 100배 이상 고강도의 메가톤급 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민주당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쭉 대화에서 바로 이런 얘기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어제도 아시아투데이가 여러 가지 그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른바 김혜경 의혹, 초밥, 소고기, 뭐 닭도리탕 이런 게 막 등장하죠. 그런데 초밥 10인분,
그 다음에 샌드위치 32인분, 예.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이게 이제 거의 상징어처럼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그 5급 비서관 배모 씨가, 저거 남자친구가 있던가,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친구를 줬던가, 아니면은 그 집에 기생충이 있던가, 라는 얘기로, 이른바 자기가 10수년을 모셨던, 네, 김혜경 씨의, 이렇게 딱 뒤통수를 때린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셈인데, 바로 초밥, 그 다음에 법카, 이런 의혹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실생활과 연결된, 예, 초밥, 우리가 흔히 뭐 또 초밥 웬만한 분들 다 드시지 않습니까? 네, 소고기, 초밥, 예, 닭도리탕 얘기가 나오고, 샌드위치 나오고, 그걸 다 모조리 자기 돈이 아니라 법인카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스캔들이고 그런 의혹이기 때문에, 뭡니까? 분노 지수는 훨씬 더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도 아킬레스건이 있죠? 뭡니까? 네, 경력, 이 뻥튀기, 경력 과장 또는 뭐 불법 경력을 적어서 사문서 위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른바 공권력을 동원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수사는 당연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범죄이긴 범죄인데 일반 실생활하고는 한 치 건너 두 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법카 의혹, 샌드위치라든가, 이른바, 자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옆집이 바로 이 소고기, 초밥, 이 의혹이 바로 그 옆집으로 지금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분노 지수는 비교할 게 아니다. 네. 요약을 하면은 대장동 게이트, 그 다음에 검찰 사주 의혹, 이거를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그 강도는 이거는 뭐 10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대장동 의혹이 앞으로 대장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재명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들리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두 번째 할 때 아예 얘기를 안 하죠. 질문을 하면은 아까운 시간 쓰지 말고 다른 얘기 합시다라고 이렇게 피하는 의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김혜경 의혹과 이른바 누굽니까? 김건희 의혹 마찬가지로 실생활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아주 분노, 아주 괘씸함 뭐 이런 것들은 수십 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도 자체가 이재명에게 유리할 게 거의 없다. 앞으로 지금 2주 남았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역전을 하려면은 우리가 흔히 뭐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계기. 결정적인 반전의 그런 방아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반전의 방아쇠가 쉽지가 않다 찾는 게. 그러니까 글쎄 뭐 조금 너무 일찍 얘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역전하기는 쉽지가 않고 매우 어렵다. 그리고 당내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가 나올 정도다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저와의 대화 어제 이렇게 쭉 제가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판이 기울었다. 그러고 대선 판이 다시 역전을 지금 계속 했죠. 1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역전을 했고 또 12월에 1월 달에 또 윤석열 후보가 또 역전을 했고 바로 이런 역전의 드라마는 더 이상 그럴 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대선판 기울었다라고 하는 짧은 그런 워딩 속에 어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오늘 쫙 그렇게 제가 어제 민주당의 핵심 인사하고 취재를 한 상황이 아침 뉴스에 그대로 수치로 드러난 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적으로 오차범위 박우세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하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게 빠르실 것입니다. 네, 정숙신님 옆집 화요일 금요일이 궁금해요. 네, 제가 조금 이따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과 사범 이미지 법화 유형의 비양심 용서가 도저히 불가하다. 보리수님이 네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군요. 네, 장택진 옆집도 모른다고 한 인간 XX 거짓말 사기꾼. 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분노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오차범위 박우세가 잇따라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쭉 보여드렸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만 이 나온 그 여론조사가 6개 정도 됩니다. 예, 하나 빼놓고는 다 5개의 이 여론조사가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바로 이 키포인트는 오차범위 밖으로 달아나고 있다. 격차를 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겨도 오차범위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긴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통계학이라든가 여론조사의 하나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오차범위 아니란 얘기는 예,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여론조사 문항, 예, 어떻게 뭐 적합도나 경쟁력 이런 문항을 바꾸면은 이 수치가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기 때문에 오차범위 아니라는 얘기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확실하게 앞섰다라고 얘기를 강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차범위 밖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해서 이거는 문항과 조사기관 그런 거 그러고 또 이 ARS 또 전화 면접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디테일한 면을 바꾸어도 이 우세는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예, 오늘 여러 가지 이 여론조사 중에 예, 동아 조사를 대표적으로 샘플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6개 중에 5개가 거의 비슷한 그런 이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특히 이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꼭 무슨 수치 자체보다도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36, 왜 이재명을 앞에 둘까요? 윤석열이 43인데, 예, 기호 순문입니다. 기호.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기호 1번, 그 다음에 윤석열이 기호 2번, 네. 36.4, 윤석열이 43, 안철수가 9.9, 이제 10%에서 아래로 떨어졌죠. 네, 이 최근에 나온, 오늘 나오고 어제 나오고 한 거에 대부분 다 10%를 넘지 못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자, 43.3대 36이면은 어떻습니까? 7. 정확히 얘기하면 6.9%포인트 차이가 나고 이것은 오차범위 밖이다라는 얘기죠. 예, 이 오차범위 밖이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줘도 크게 무방합니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 후보가 당선을 해야 된다. 이른바 정권 교체론을 얘기한 분이 49.6, 거의 50%를 육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권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한다가 34.9.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네, 지금 현재 50%에서 54, 55까지 왔다 갔다 여론조사 차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표를 보시면은 자, 이제 정말 대선판이 기울었나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동아일보 1차 여론조사 12월 30일 날 했던 거는 이재명이 39.9로 상당히 많이 앞섰죠. 제가 12월, 1월, 2월 다 지금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또 바로 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 2차 여론조사 2월 4일, 5일 날 할 때는 윤석열이 41.7, 이재명이 37로 무려 4%, 4.7%로 앞섰는데요. 네, 이제 오늘 발표된 3차 여론조사에서는 43.3 대 36.4, 즉 오차범위 밖으로 이게 더 커졌다. 윤석열은 약 2%가 오히려 상승이 됐는데 이재명은 2차 여론조사보다도 오히려 낮게 그렇게 응답이 됐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그 캠프에서는 거의 지금 뭡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전이 아주 불탔던 이 전의가 지금 아주 푹 꺼진 그런 것이죠. 예, 전이 상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 여론조사에 한 군데만 딱, 나왔다 하면은 뭐, 아이고, 저거는 뭐, 그럴 수가, 있다. 그러고 저거는 또 원래 예, 윤재명, 이 윤재명이란다. 예, 윤석열 그쪽 아니다라고 이렇게 애써 외면할 필요가, 있겠지만, 글쎄, 6개 중에 어제와 오늘 발표된 6개 중에 5개가 거의 같은 상황이라는 점이
예, 그들의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저와 이렇게 한참 대담을 나눈 예, 민주당 인사의 얘기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수도권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한번 보시죠. 수도권 차이, 수도권이 어떻게 됐나? 바른 그 민주당 그 핵심 인사의 그 이 발언이 자, 저기 그대로 녹아 있죠. 네, 수도권 42.6 대 37.1. 수도권에서 저 정도 차이면은 상당히 큰 겁니다. 수도권은 그야말로 뭐 TK 사람들, 예, 그 대구 경북 분들, 그다음에 부산 사람들, PK, 그다음에 호남 다 모여서 사는 데 아닙니까? 네. 수도권에서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수도권에서 저 정도 차이가 있었죠. 네. 바로 옆에 인천 경기 이른바 예, 경기도 지사를 했던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근거지로 삼을 예, 인천 경기에서조차 저렇게 뒤지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44.4 저게 윤석열이죠. 빨간 거니까. 그다음에 34.7이 네,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 이른바 수도권에서 격차가 오히려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저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예, 저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이거는 정말 큰일이네. 지금쯤이면 저게 바짝 좁히거나 역전을 해야 우리가 승기를 잡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더 큰일은 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이 격차를 돌릴 수 있는 무기가 없다 이거죠. 무기가. 그리고 대장동은 물론 특검이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만은, 그러고, 검찰 측에서도 이거는 수사를 안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금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개점 휴업 상태로 검찰 수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후보하고 연관이 있네, 없네라는 게 계속 앞으로 TV 토론, 두 차례 남은 TV 토론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인, 그걸 왜 다른 사람이 그 이재명 관계 없다라는 거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본인이 내놔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 캥기는 그런 구석이 있나 보다라고 이른바 말없는 불특정 다수는 상당 부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김혜경 이 이른바 법카 유용 논란, 그리고 공무원 경기도의 7급 공무원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5급 공무원의 그 대리로 종을 부리듯이 이렇게 하다못해 뭡니까 제사 음식, 네, 자기들 뭡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제사에 공무원을 그 동원해서 제수 빔이라고 그러죠. 사과, 무슨 포, 이런 것들을 사와가지고 그 앞에 놓으라고 하는 거는, 예,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권자들의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그런 의혹들은,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의혹보다도 훨씬 더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그 공분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야 시민들 이 반응이 심상치 않다라고 싸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다는 게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수도권 차이 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리고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 아까 그 조금 전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좀 클로즈업 해봐 주시고요. 네, 43.3 대 36.4 이게 이제 전체적인 득표율이고, 심상정 2.7, 안철수 9.9 말씀을 드린 데 그대로죠. 자, 연령별로는 18에서 29세, 그러니까 2030이 되겠죠. 20대가 42대 15, 완전히 20대의 윤석열 지지세가 가면 갈수록 좀 커집니다. 30대는 36대 33으로 이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40대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지지층의 아주 핵이라고 그랬죠. 코어. 55대 24, 40대는 역시 이재명의 지지층이 아주 콘크리트처럼 굉장히 강합니다. 50대, 46대, 41, 50대의 초반까지도 이재명 지지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렇지만 60세 이상, 60, 70, 80, 네, 마찬가지로 90대 어르신도 계시니까 이때는 60대 31로 윤석열 후보 지지. 예, 연령별 지지는 일주 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남성, 여성을 한번 볼까요? 남성 44대 39로 여성도 42대 33으로
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의 지지층이 이게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성 왜 그렇을까요? 네, 요거는 김혜경의 그 이른바 불법 국고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점점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상에 누구를 뭐 이렇게 공무원에 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차지하고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 다른 도표를 한번 더 보실까요? 예, 두 번째 아까 단일화 경쟁력 요거는 뭐 두 번째 이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윤석열로 단일화 시 47대 35, 안철수로 단일화 시 47대 28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화를 하면은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어렵지 않게 이재명을 따돌릴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는 문투표. 예, 문재인 지난 그 대선 때 문재인을 찍었다는 사람이 이재명을 찍겠다라고 하는 거는 60% 정도인데요. 지난 그 대선 때 홍준표를 찍었다는 분이 이제는 윤석열을 찍겠다고 하는 게 무려 91%나 됩니다. 91%.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대선의 판이 이렇게 기우니까 어떻습니까? 예, 보수 우파 쪽에는 윤석열 후보로 결집되는 현상이 이른바 진보 쪽에 이른바 좌파 쪽에 이재명 지지한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공고하고 커졌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안철수 투표층은 21%나 안 지지. 예, 지난 그 4년 전 대선에 안철수를 찍었다는 한 분 중에 100명에 21명만 이번에도 안철수를 지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 점점 다가오자 여야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될 사람, 즉 윤석열을 지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난번 안철수를 찍은 사람들조차도 80%가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게 동아일보 여론조사의 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머지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리얼미터 자, 요게 다른 기관의 이건 문화일보의 보도인데요. 윤석열 42.9, 이재명 38.7 거의 뭐 비슷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거하고 아주 비슷하죠. 안철수 8.3, 10% 채 안 되게 이제 한 자릿수 내려갔죠. 그러니까 오늘과 어제 발표된 6개의 여론조사가 5개가 대부분 다 트렌드가 아주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여당 전 의원의 분석과 저와의 또 이 대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선판이 출렁출렁 거렸는데 이미 3, 4일 전부터 이렇게 판이 우리가 팽팽한 시소를 타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은 이렇게 무게중심이 기울죠. 한번 기울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그 원동력이 생겨야 되는데 바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소의 대선판, 이 판이 자체가 기울었다. 리얼미터뿐만이 아니라 칸타코리아라는 이 조사기관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타코리아, 자, 윤 41.3, 이 32.2 거의 비슷한 수치, 이 격차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수치죠. 잇따라 쏟아진 오차범위 파악 조사. 네. 리서치 앤 리서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리얼미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 리서치 윤 42.4, 윤 36.9. 자, 이 거의 똑같습니다. 리서치 앤 리서치는 43.3, 리얼미터는 42.9, 한국 리서치는 42.3. 거의 좀 수치가 아주 표변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지요. 네.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36.4, 38.7, 36.9. 예, 36에서 38까지 그 아주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판이 기울었다라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닌데 물론 나머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따로 단일화든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방송 시작하기 30분 전에 발표된 KSOI 이게 꾸준하게 매주 발표가 되는데 요 KSOI에서는 이재명이 살짝 앞서는 발표를 바로 직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요거가 발표가 됐는데요. 43.7 이재명, 윤석열이 42.2. 그러니까 1.5%포인트 차이죠. 1.5. 이거는 당연히 오차범위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거의 막대 그래프가 거의 뭐 비슷하죠. 안철수 5.8, 심상정 2.7, 허경영 후보가 1.7 이렇게 나오군요. 네, 허경영 후보가 심상정 후보는 이 따돌리고 거의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이렇게 쭉 가 있었는데 이 후보는 심상정이 살짝 앞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정 2.7, 허경영 1.7. 네. 그래도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따로 별도로 이렇게 허경영을 넣어서 한 여론조사가 이제 여럿 등장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진일보한 거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앞으로 허경영 후보 글쎄요, 지금 16일 남은 거에 저 이상의 득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도 1% 정도 득표를 했죠. 1.57%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각종 여론조사와 또 전직, 네, 민주당 의원, 네, 수도권 출신의, 서울 출신의 전직 의원과의 대담에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